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 회동수가 워낙 빨라요. 워낙 빨리 스피디하게 가다 보니까 또 한 얘기를 한 2주, 3주 있다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안 가면 쉬는 시간 통해서 질문하셔서 잘 만드시고 또 다양한 노트 통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부분은 또 학원에서 인쇄비 정도 해서 하는데 이 교재가 워낙 두껍고 그 다음에 이게 이미지란이 저희가 공부하는데 이왕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색깔을 컬러풀하게 좀 했어요. 다 색깔이 좀 들어가 있고 하는 게 눈에도 들어오고 어떤 이제 빨간 글씨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흑백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럼 금액이 반 정도 됐었는데 차라리 근데 이것보다는 색깔이 있는 게 내가 공부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올해는 아예 컬러로 출력을 했으니까 그건 인쇄비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인쇄비가 컬러 인쇄를 해서 가격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도 다 쳐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쪽 안에서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기 편하게 중요한 키워드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같이 수업도 할 거지만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교재를 다 이렇게 이미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1과목 파란색 사과 뒷페이지에 있어요. 파란색 사과 뒷페이지에 있는 건데 부록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이 나올 겁니다. 뒤쪽에 부록에는 지금 현재 농업 재해보험 관련된 용어, 농업 재해보험 관련된 용어, 가축 재해보험 관련된 용어 이런 용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각각 주 법령,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손해평가 요령이 뭐였냐면 이게 뭐였냐면 1차 2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2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과목에 1차 이론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되세요. 지금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절반 이상 넘겨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업재해보험 관련된 용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업재해보험 관련된 용어. 지금 저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그쪽 소속에 되어 있는 저희가 자격증인데 과거에는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양수산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과 어업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격증을 주는 데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단체인데 거기에 어업 관련된 조사를 하고 통계를 하는 게 그 관련된 부서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어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떠한 일정한 교육이나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하면 어업 파트도 저희가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항상 저희는 이제 어떠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비보험이 있다, 뭐 암보험이 있다, 자동차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흔하게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고 암보험은 암이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농작물이나 가축에 어떠한 재해, 즉 사고가 발생을 하면 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농업재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재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목적들이 있어요. 앞에서 보였던 농작물, 임산물,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복분자나 뭐 밤, 호두, 뭐 여러 가지 뭐 버섯, 여러 가지 작물도 있는데 이것도 다 구분 없이 다 농작물로 포함돼서 같이 저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농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가축에 대한 축사, 그 다음에 버섯이나 시설 작물에 대한 하우스, 그 다음에 포도, 참달의 대추와 관련된 비가림시설에 대한 비가림시설, 인삼에 대한 해가림시설, 각각 해당되는 이 시설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플러스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재해, 즉 저희가 뭐 태풍이 이번에 왔죠. 어떤 집중호우, 호우가 왔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수해, 저희가 새 또는 뭐 멧돼지 같은 날짐승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저희가 지금 벼조사를 하고 있는데 깨시무늬병이나 도열병처럼 벼 같은 경우는 병에 대해서도 일부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해준다. 그 다음에 질병. 근데 저희가 농작물에 질병이 있다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축에는 이제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해당되는 질병.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이나 농작물이나 가축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화재.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대상 재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농업과 관련된 재해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 여기서 이제 콤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빈칸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제가 다 빈칸으로 만들어서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업과 관련된 재해가 있잖아요. 이때는 양식수산물이죠. 어업수산물이 아니라 양식수산물. 이걸 이제 1과목에서, 1차에서 이런 걸 오답으로 뭐 어업수산물이나 뭐 그렇게 이렇게 틀린 답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고기에다가 해당되는 시설도 같이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농작물에다 시설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자연재해, 질병, 화재. 그러면 이 농업과 어업의 차이점은 이 조수해가 있네요. 조수해. 사실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는 아까 날짐승이나 새가 피해 주실 수 있잖아요. 새가. 근데 그런 건 보장 안 해주겠다. 대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똑같이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차이점 나는 게 이런 조수해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농업 재해보험. 이제 재해가 아니라 재해보험이래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니까 우리는 이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농업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해가 발생을 해서 재산 피해가 있어야 돼요. 재산 피해.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그러니까 암이면 암에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 재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과나무를 가입했으면 사과에 대한 내 재산의 피해가 있어야지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 벼가 그냥 찰랑찰랑하니 그냥 휩쓸어 지나갔어요. 그럼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뭐 보상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벼가 다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수거라가 돼서 내가 수확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즉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들을 보상해주는 게 이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보험과 관련된 용어로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뭐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보험 기간, 보험료, 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보험금 이런 파트가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게 1과목에 대한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용어를 가지고서 각각 사과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어떠한 가축에 대한 보험 가입, 사과보험에 대한 보험 기간, 그 다음에 사과보험에 대한 보험료, 사과보험에 대해서 계약자가 얼마나 보험을 냈냐, 사과보험에 대한 보험금 이런 것들이 1과목에 열거가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러한 원장을 받게 돼요. 원장을 받게 되면 그래서 계약자 이름이 나오고 계약자가 몇 개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입 면적이 어떻게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약을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주계약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고 좀 더 작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보이시나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보려면 제가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중에 더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가 내는 돈은 7,66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눌 거예요. 이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이 보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게 부가보험료가 될 거고요. 순보험료는 이러한 보험금에 대한 재원으로 씁니다. 재원. 보험금을 주기 위한 어떤 재원으로 이제 사용을 되는 건데 이런 7,660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보험료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예요. 보통 순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100%라고 하면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약 한 50%.
한 40에서 아니 한 50에서 60%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10에서 한 40% 정도 되고 사실 이것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전체에 대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영업보험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었다 하면 부가보험료, 운영비가 뭐 3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보험료가 한 7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70만 원 중에서도 뭐 정부에서 50%를 지급한다고 하면 35만 원은 정부, 만약 지자체가 40%를 지원한다고 하면 28만 원은 지자체, 계약자는 나머지 10% 그렇게 이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책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떠한 이런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저희를 보조해 주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사실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혜택은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어떤 농민들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현명하게 조사를 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각 계약자가 10개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직원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뒤에 보여드리려고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이렇게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시면 이 직원 하나당 농지가 하나일 수도 있고 직원 2개를 가지고서 하나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87번지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논둑을 하나 도랑을 세워서 여기에다가도 농작물 지어서 2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원에 따라서 농지가 나누지 않는다. 하나의 직원으로 여러 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직원이 하나의 농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것 중 하나가 평년 수확량이란과 표준 수확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에 2,000kg이 생산이 돼요. 2,000kg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아까 그 논 한번 볼까요? 뒤쪽에 볼게요. 제가 이제 조사를 어제 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하나에 대한 농지였다라고 하는데 가입을 이 전체 농지에 2,000kg이 생산이 된다라고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무게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걸 다 떠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4포기 정도를 베요. 근데 면적에 따라서 제가 했던 거는 면적이 좀 넓었네요. 한 3,000 정도 됐나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둘, 셋, 넷, 5구간 이렇게 떠온 거예요. 5구간을 떠와서 아까 그 면적에 대해서 각각 5구간에 대한 무게를 다 훑어서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니까 그래서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논작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거 이제 함수율이라고 해서 이 나달 하나하나에 물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장하다 보면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 수분이 날아가는 것 갖다 판매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재는 게 저희가 이렇게 수분율, 함수율 같은 걸 재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거 몇 구간 배워와서 무게 재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장치에 넣어가지고 이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뭐 10분, 뭐 20분, 30분의 만에 조사가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이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 여기서는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 그러니까 즉 아까 전에 만약에 2,000kg에 뭐 200만 원이었다. 그렇게 보험 가입금을 설정하면 그 200만 원을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된 거죠. 암보험을 내가 3,000만 원짜리 들었다고 하면 암보험에 대한 최대 한도액은 당연히 3,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드리면 이 계약자가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보험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보험사라고 하지 않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이라고 하니까 이 보험사를 재해보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표현하는 재해보험 사업자. 재해보험사인데 여기서 업자까지 붙여서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 한 달에 2만원, 3만원, 아까 7천원을 내면 그러면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는 보험자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죠. 보험금을. 그래서 이 보험료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최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 즉 보험사에서 그 피해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에 이러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그걸 다시 한번 내용을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에 아까 전에 그 보험 가입금을 설정했고 이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에 이런 약정을 하는 거죠. 보험료 얼마 되고 그다음에 보험금은 또 어떻게 주겠다 그런 약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험 가액.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식 계좌가 너무 많이 반토막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뭐 작년까지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빠지고 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지금 시점으로 해서 이 집의 가치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5억이었어요. 원래 3억이었는데 많이 올라서 5억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4억이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게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 말 그대로 이걸 사용하거나 이제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하거나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뭐 수확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집이 될 수도 있고 과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벼가 될 수도 있고 해당되는 목적물이 있겠죠. 그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체로 사과나무가 하나가 부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를 가지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보험 가입금액이나 보험금을 선정했잖아요. 그걸 이제 금전으로 평가해서 보험금으로 줄 거니까 이거를 금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가치를 이게 지금 4억이다 5억이다 평가하는 것처럼 각각 농작물에 대한 가치들도 다 그때 시설에 대한 가치도 그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한 금액을 이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집 가치가 4억이에요. 원래 근데 가입은 5억으로 가입했지만 작년에 근데 지금 당시에 봤더니 집의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4천만 원으로. 아니면 요즘에 농작물이 쌀 가격이 4천원, 원래 키로당 기존에는 이제 가마당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 원 떨어졌다고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면 최대로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가액을 적용하는 품목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있는데 보험 가액은 지금 당시로 봤을 때 최대 손해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 그래서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통상적으로 저희는 계약을 하면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뭐 20년 납, 30년 납, 뭐 80세 만기, 60세 만기 이런 것들 신체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 농작물은 저희가 파종을 하거나 정식을 하거나 이양을 하거나 그때 심어서 논 같은 경우는 벼 같은 경우는 4월, 5월에 이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각각 품목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인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그런 거 틀리게 이 농작물은 이 사과냐, 벼냐, 고추냐에 따라서 작물마다 다 틀린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그래서 보험 기간, 보험료 나왔네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역시나 재보험 사업자. 과거에는 이게 회사라는 명칭도 있었는데 다 회사 자리에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 아까 약속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우리가 말하는 순보험료, 즉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재원에 들어갔던 것들 중에서 그것을 국가나 그러니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 50%, 지자체에서는 뭐 10에서 40% 또는 뭐 15%에서 38%까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이 나왔네요. 이거 반대였죠. 급부가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에게 어떠한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역시나 약정에 따라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사실 이건 2차에서는 크게 중요한 용어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실 거니까. 근데 이제 1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화를 시킨다. 1차 어떤 상법 보호편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범 사업과 저희가 이제 본 사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고, 시범 사업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을 배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개 품목이 더 늘어나거든요. 이제 새로운 품목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보험으로서 효용이나 아니면 손해평가가 잘 되는지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평가도 잘 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가입도 잘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보험조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빈칸 넣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농업 재해보험 관련된 용어였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된 용어를 보시면 역시나 여기서 보면 이제 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1과목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수, 그냥 보험에 가입한 농가, 과수원 수, 뭐 단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가입률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가입을 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면적 대비, 전체 면적,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률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또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역시나 재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과거에 또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약자 또 나왔네요. 계약자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와 상대적인 거니까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단순한 거면 단순한 거. 그 다음에 피보험자, 저희가 이제 뭐 암보험이나 또 뭐 다른 일반적인 인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가 계약자가 되고 뭐 아빠나 자녀들이 피보험자가 돼서 개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작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자체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우리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엄마가 계약자인데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아빠가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 보상하는 주체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그러지 않고 대부분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봐주시고요. 앞에 나왔던 게 제 보험증권인데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린 증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앞 보험증권까지는 1차에 나오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차에 대한 용어들.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에 대한 과실 또는 나무. 지금 여기는 과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과실이라고 하고 사과 나무를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실뿐만 아니라 나무도 보험에 대한 목적이 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과 부대시설. 저희가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이런 비닐하우스 자체 어떠한 이 뼈대인 구조체와 그 다음에 저희가 하얀색 비닐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걸 저희가 피복제라고 하는데 그 피복제,
그걸 합쳐서 저희가 시설물이라고 하고, 그 안에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뿜어주거나 온도를 조절해주거나 또한 뭐 바람을 일으키거나 뭐 그렇게 어떤 농약을 뭐 살포해주거나 그런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즉 구조체나 피복제가 아닌 나머지 대신 그런 것들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아까 전에 제가 벼에서 미리 한번 보여드렸어요. 미리 한번. 그래서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필지, 즉 지번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가이드의 기본 단위. 그래서 아까 전에 한 농지가 여러 개의 지번을 가질 수도 있고 한 개의 지번에 여러 개의 농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고, 이 농지에 대해서는 제가 빨간줄을 친 거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에 과실,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이 부분은 빈칸 넣기로 이미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컴마가 있거나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그 다음 연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과과수원, 배과수원, 포도과수원, 뭐 복숭아과수원 있으면 역시나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로서 여러 지번을 가질 수도 있고 한 지번에 여러 과수원을 가질 수 있다는 똑같습니다. 이 농지랑 똑같은 개념으로 대신 농지는 논작물과 밭작물을 일컬고 과수원은 이 과수 품목을 일컬는다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결과, 과실을 맺는다라고 해서 결과주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저희가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과, 배, 뭐 포도, 뭐 감귤, 뭐 여러 가지 작물마다 이 과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맺을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수령들이 있어요. 보통 사과 같은 경우는 재배 방식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어야 가입이 되는 나무가 돼요. 당연히 1년짜리도 몇 개 열 수는 있어요. 과실을. 근데 이런 거는 결과주로서 너무 조금 열거나 안 열 수도 있어서 가입이 안 되는 거고, 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단감, 떫은 감은 5년, 뭐 포도 같은 경우 3년, 뭐 감귤 같은 경우 4년,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각각에 대한 부분이 나무에 대한 수령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농업용 시설물이 나왔는데, 농업용 시설물. 좀 전에 봤던 부분이 약간 중요한 게 비닐하우스를 연상하셔서 비닐하우스의 뼈대에 해당되는 게 구조체, 비닐하우스의 비닐 부분, 그걸 피복제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제가 농업용 시설물이니까 농업용 시설물 목적 자체가 시설 작물, 그 안에다가 시설 작물을 재배를 해야 돼요. 해당되는 품목이 22가지가 있는데 다 암기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암기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해당되는 22가지에 대한 시설 작물을 재배용으로서 구조체와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을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한다. 이제 구조체가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이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한다. 뭐 기초도 있고 기둥도 있고 이런 뼈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복제, 결국은 비닐하우스에서 내부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공된 투광성 있는 자재, 뭐 이게 검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흰색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한 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뭐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살포하거나 온도를 조절하거나 또 수분을 조절하거나 어떤 습도를 조절하거나 그런 전체적인 장치를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입이 되는데 이 동산시설, 말 그대로 냉장고 같은 경우 우리가 여름에 좀 필요해서 냉장고, 저온 저장고나 아니면 이제 수확기에 좀 선별을 하려고 잠깐 갖다 놓은 선별기 또는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은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시적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동산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보장이 안 돼요. 여기 안에 이제 사고가 나면.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험료율. 저희가 뭐 피해율, 뭐 착과 피해율, 납과 피해율 항상 그렇게 어떤 율을 구할 때 대상되는 이름이 분자에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 그러면 보험료율이니까 분자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모에 보험 가입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됐어요. 제가 피해율이라고 하면 피해 난계 분자, 그 다음에 전체 기준이 되는 게 분모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 말 그대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자와 재보험사업자 간에 약정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사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게 환급금이라고 해요.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럼 냈던 돈 돌려줘야 되겠죠. 효력이 상실했어. 그러니까 흔하게 말하면 저희가 실효가 됐다고 보면 뭐 몇 개월이 보통 저희는 일시납이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분납을 했는데 그 분납 금액을 납부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실효가 됐다. 그렇게 되면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력상실에 대한 것들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급금 해지했다. 근데 내가 보험에 대해서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해지하면 혹시 해지 환급금이 있으면 그 해지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환급하는 금액 당연히 무효, 효력상실, 해지는 컴마가 있으니까 빈칸 댓글 나오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한 도덕적 해이나 그 다음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을 함으로써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보험금을 너무 타려고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이나 자기부담 비율 제도를 하는 거죠. 또한 저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100%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90%나 뭐 80%나 그런 식으로 해서 10%나 20%는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료를 받거나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뭐 어떤 경우는 뭐 20만원, 어떤 경우는 뭐 50만원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정한 금액을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보장해 주는 게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제도입니다. 먼저 자기부담 비율만 보면 이런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실손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적인 어떤 정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1000만원을 보험 가입을 해서 가입을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이 만약에 10%였다 라고 하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원을 무조건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을 1000만원 했지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10%였다고 발생하는데 1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피해가 30% 피해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100만원을 공제한 30%, 즉 이제 200만원만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방식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인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방식들이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면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손자보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이 10%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손해액이 어떠한 소나 돼지나 일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손해액이 만약에 500만원에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자기부담비율 10%를 1000만원에 곱한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손해액의 500만원에 대한 10%, 즉 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이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부담비율이 가입금액 대비해서 적용하는 품목들이 있고 이런 손해액 대비해서 자기부담비 적용하는 품목들이 있다. 이게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아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제 예외적인 거.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두 가지로 다 통하는 거니까 이게 다 나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가입금액과 연동이 되는지 손해액과 연동되는 건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로서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손해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손해액 중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금액. 이건 뭐다?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대해서 가져가는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액의 일정한 비율로서 가져가는 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세요. 밑에 자기 부담 비율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비율을 곱하는 거고 위에는 손해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우선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즉 일정한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였다. 그럼 10%보다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이제 지급하지 않을 거고, 손해액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 사업자가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부담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소액 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한다. 말 그대로 작은 금액은 계약자가 부담을 함으로써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면, 그러면 이런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이 억제,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가서 조사하면 조사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금 사고 나더라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조그만 사고에 대해서는 처리 안 해주니까 이러한 비용들이 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처리야. 그럼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면 보험료는 할인을 해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에 대한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그걸 안 가져왔네요. 제가 이제 그제 조사를 했는데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충주에 많이 왔었거든요. 한 농지는 그 둑이 무너져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논이 다 두 군데 휩쓸어졌는데 한 군데는 다 이렇게 세우셨어. 다. 그래서 5포기씩 묶어가지고 다 세우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다 물속에 잠겨둔 상태로 이제 방치하신 분 계세요. 근데 당연히 방치하신 분이 피해가 더 많이 나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도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세운 분들에 대한 것도 배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방치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도 최대한 감안을 하는 부분들로서 그걸 이제 평가하신 분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무게를 좀 약간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부 좀 조정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말 그대로 내가 보험금 타면 되니까 옛날같이 보험을 가입 안 했으면 다 이렇게 세우셔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보험금 타면 된다라고 해서 그걸 방치하게 되면 보험금을 타시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 관련된 보상 관련된 용어. 지금 사실 이제 이 부분 너무 이제 지루하실 거예요. 나중에 2차 관련된 용어들이 나올 때는 사진도 띄워드리고 하는데, 여기는 뭐 따로 저희가 계약자라고 해서 제 얼굴을 띄울 수도 없고, 재보험 사업자에서 NH 마크를 이렇게 제가 띄울 수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사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서요. 좀 지루하더라도 또 이런 부분이 좀 또 공부하는 묘미인 것 같아요. 또 참으셔야 됩니다. 보험에 대한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역시나 보험 계약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약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연한 사고예요. 우연한 사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우연히 태풍이 와야지, 우연히 호우가 와야지 뭐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사고라는 건 우연한 사고다. 그 다음에 사고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가입률은 면적을 대비해서 율을 했다고 하면 사고율, 그러니까 손해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분자에 해당되는 제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고수 대비 가입수, 그 다음에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해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하고 보험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약자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료를 아까 전에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면 회사에서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자에 올라가는 주체가 피해율이에요. 아니다, 손해율. 그러면 손해 난 게 어떤 거예요? 손해가 위에 올라가야 돼.
보험료가 손해인가요? 보험금이 손해인가요? 아까 보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난 거랑 다 가입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사고 난 게 분자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료와 보험금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율을 산정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손해가 분자에 올라가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게 손해인가요? 항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하겠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주는 게 손해예요. 보험금은 내가 받는 거고 손해가 난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내가 돈 받았던 보험료로 나눈 게 손해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순한 거 주의하셔서 보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하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안 나오면 0. 몇몇 나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책보험이고 하다 보니까 뭐 과수나 벼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커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국가나 지자체한테 받았던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보험회사들이 이제 이런 정책보험에 대해서 이제 들어올 수 없고, NH 손해보험이 대부분 농장보험 다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수 같은 경우 500% 넘는 경우도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손해가 큽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재보험으로 정부에서 다시 또 보조를 해줘요. 그 다음에 피해율이라고 하니까 보험금을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이 백분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다가 피해난 수량과 밑에는 평년에 대한 수량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나중에 평년에 대한 개념도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량에 대한 부분을 평년,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정보예요. 내가 가입한 전체 정보를 분자에다가 피해 난 거, 감소됐던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난 걸 위로 올린다.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만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경작 불능조사라고 해서 앞으로 경작을 못하는 불능된 상태다. 피해가 워낙 커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 이거를 피해 복구하고 다시 할 바에는 그냥 앞으로 경작 안 하고 이대로 멈출 테니까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경작 불능조사예요. 그 정도 피해가 얼마만큼이냐면, 고사한 식물체를 보험 가입 식물체로 나누어 산출한 것, 그러니까 즉 역시나 고사, 피해 난 것들을 가입한 전체로 나눈 게 식물체 피해율이에요. 근데 이게 65% 이상입니다. 65% 이상. 65% 이상이 피해를 입고 하면 그냥 경작불능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 게 있다. 이때 어떠한 개체수, 아까 전에 벼 개체수로 자세히 되고, 아니면 벼에 대한 면적이 65% 이상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 면적이 있으면, 만약 이게 면적이 3000제곱미터였다고 하면 이 3000제곱미터를 다 수확을 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 하나 이렇게 5구간 일정한 표본을 뜬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본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대부분 표본조사가 원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있다. 여기서 보면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한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 다 수확을 해야 돼. 낫을 다 베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콤바인을 가지고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표본조사.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아까 그 구간에 따라서 전 5구간 했잖아요. 그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조사와 검증조사가 있네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보면 원장에다가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를 실시하고 수확물은 아니고 경작 뭐 이렇게 3000제곱미터였다. 뭐 다른 부분 다 없어서 3000제곱미터를 했는데 표본 구간이 5구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5구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사값을 해요. 표본 구간에 대한 면적이 뭐 0.75에 0.3. 아까 내폭이 길이 잰다고 했잖아요.
내포 길이가 0.75였다, 0.3였다 이런 걸 하면 이걸 곱하면 이 면적 안에 몇 g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는 뭐 110g, 뭐 120g, 뭐 115, 157g, 뭐 212g, 뭐 47g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값도 있을 거잖아요. 조사한 값도 쓰고 이 합계되고 아까 함수율 아까 25.2% 그다음 미분산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데이터 값을 넣으면 이제 PA율 산정이 돼요. 그냥 이게 끝났어요. 근데 이 PA율이 만약에 한 30%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계약자한테 많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계약자가 오케이 하고 여기다가 이제 계약자님이 여기 박 땡땡 여기다 사인 이렇게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갔는데 다음날 봤더니 계약자가 보니까 피해가 30%가 아니라 뭐 40%인 것 같아. 계약자가 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가 인정 못하니까 뭐 사진 같은 거나 뭐 그런 그 근거를 대야 되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론서에는 어떠한 피해 사진이나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물을 제출하면 이 값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계약자가 그러면 우리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재조사예요. 조사한 값을 이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의 결과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30%라는 피해를 받았어요. 사인까지 다 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계약자가 뭐 옆에 농지나 아니면 내가 더 나올 것 같아. 대신 이게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고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게 재조사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조사값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조사라는 게 있어요. 검증조사. 이제 이건 이제 조사한 값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근데 검증조사 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명만 있습니다. 이게 보험에 대해서 구조를 아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험사가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과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500%로 커요. 괜히 이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 나는 거 못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정부에다가 그럼 국가에다가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를 내서 나 이 사과보험이나 벼보험은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거 정부에다 보험료를 내줄게. 그래서 여기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드는 거니까 이 앞에다가 재보험이었어요. 재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재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를 뭐라고 하냐면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계약자와 그 보험사 간에 관계할 때 그 보험사가 되는 거고요. 그게 너무 손해가 크니까 이거를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너무 금액이 크고 하면 또 다른 보험회사에다가 다시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부에다가 재보험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약자와 사실은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를 했는데 이 값들이 잘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보험 사업자가 검증을 하거나 이러한 재보험 사업자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잘 조사하고 있는지. 어차피 이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검증조사가 되는 거예요. 검증조사. 한번 다시 보면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나오는 게 NH손해보험 재보험 사업자 이제 정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이미 실시한 것 같다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한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 잘 조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저희가 너무 피해가 많이 나오는지 손해가 너무 커지면 그럼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이 수확량이랑 가격 관련된 정보들 이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미지 사진들이랑 또 세부적인 실질적인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과 그 노란색 그 녹색 사과 그림이 있는 그 교재로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